부산과 경남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울경의 하루 확진자는 평균 60명꼴인데 번역별로 봤을 때 최근 일주일 사이 수도권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0시부터 경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가게들은 영업 중단 사태와 맞먹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담부서를 꾸려 대응합니다. 또 5,200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과 경남 전역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확산이 되다 보니 권역별로 보면 부울경이 최근 일주일 사이 수도권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60명꼴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8일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부산과 경남의 코로나 확진자는 45명 추가됐습니다. 경남은 진주 이통장 관련 5명, 거제 조선소 관련 2명 등 대부분이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시작된 연쇄 감염 사례입니다. 창원에서는 간호사 확진자가 나와 주민 불안이 커지기도 했는데 병원 내 접촉자 조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고 가족 2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진이 근무했던 층에 대해서는 신규 환자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도 산발적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감염으로 한 골프장 캐디가 확진받아 접촉자 138명이 검사 중이고 금정구 초등학생과 해운대구 유치원 직원도 가족 내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 교회 등 집단 감염은 10건으로 증가했고 초연 음악실 관련 확진자만 154명에 이르렀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통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분들과는 마스크 착용 등이 소홀해지기 쉽고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빠르게 전파되는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산시는 계속되는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편의점과 포장마차 등에서도 밤 9시 이후에는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남도도 앞으로 3주 동안은 시도 간 감염을 막기 위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도내 시군간 이동도 줄여달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8일 0시부터 경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지역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구지은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카페와 식당가가 모여있는 창원 상남동. 평일 낮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문을 닫은 가게들이 대부분입니다. 겨우 문을 연 가게들도 손님이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창원 도심. 카페 안도 썰렁합니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실 수 없게 되면서 그나마 들러주던 손님들의 발길도 뚝 끊긴 겁니다. 오히려 손님들도 좀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있다 가면 안 돼요. 1시간만, 아니 5분만이라도 막 이렇게 오히려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그럼 테이크아웃밖에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손님들이 이제 갈수록 더 떨어지고요. 사실 근데 진짜 날씨도 추운데다가 오가시는 분들도 너무 없고. 해가 진 도심은 조명까지 꺼져 적막감만 흐릅니다. 손님들이 붐비던 포차들은 밤 9시가 되자 일제히 손님들을 내보내고 가게 정리가 한창입니다. 사실상 영업 중단 사태와 맞먹는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불편이 더해지면서 지역민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헬스장 다니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고 그냥 집에서 계속 지내는 중입니다. 일상생활에도 조금 제약이 많이 걸리고 제가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취업 준비하는 데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없다 보니까 취업 준비에도 좀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 없는 연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연말 연시에 모임을 하는 것인데 물론 연말 연시 모임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은 개인의 생업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조금 모임을 최소화해가지고 이번 달 28일 자정까지 3주간 경남 전역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번 조치로 지역 감염의 확산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조업을 재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잇따른 코로나19 확진으로 조업을 중단했지만 밀접 접촉자 검사 결과 감염 확산이 둔화되면서 조업 재개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일 전자문진표 작성과 사내식당 이용 시 거리두기 강화, 사우나와 샤워장 운영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 육성을 위해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리고 5,2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안수민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여. 일상생활 곳곳이 달라졌는데 특히 소비와 경제 활동의 비대면 전환이 급격합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 부산시가 비대면 경제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부산 경제 체질 전반을 비대면 경제로 신속히 전환시키고자 비대면 경제 육성 계획을 선도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부산 경제 주체들의 온 오프라인 연계 사업 구조 구축과 경제 행정 분야를 아우른 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3개 분야 12개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비대면 유통 등 국내외 연관업계와 손잡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 차원의 공공 모바일 마켓 앱도 구축합니다. 비대면 분야의 유망한 벤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는데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6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설해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원 인증이나 수도 검침 등 공공부문에도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오늘 말씀드린 비대면 경제 육성 계획의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비대면 경제팀을 신설을 하고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비대면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5,200억 원을 투입해 82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당장 내년에는 스마트 물류시설과 이커머스 입주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이 한데 모인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조성과 소상공인 디지털 경영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1,2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이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12월에 예정된 송년 공연을 전면 연기 또는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공연은 합창단 송년음악회와 송년 힐링 콘서트 등 모두 5건이며 교향악단 심야음악회는 내년 8월 27일로 연기됐습니다. 이 밖에 부산문화회관의 기획공연과 대관 공연은 2단계에 상응하는 거리두기 좌석제로 진행되며 12월 31일로 예정된 제야음악회는 추후 공연 개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 국민의힘 후보 5명이 연이어 등록을 마치면서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8일 국민의힘에서는 5명의 후보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일찌감치 지역 민심을 공략해 당내 경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보로 국민의힘 당내 치열한 경선이 예고된 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박민식, 유재중, 이진복 전 국회의원과 전성하 LF에너지 대표, 오승철 대한인성학회 이사장 등 5명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해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이현주 전 의원과 오늘 15일 부산항에서 출마 선언을 예고한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도 조만간 예비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당에서는 노정현 부산시당위원장이 8일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예비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정가기록, 정규 학력 관련 증명서 등을 시 선관위에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와 전화로도 유권자에게 지지 호소가 가능해집니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세대수 10% 내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공약집을 발간하고 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선거운동도 가능해지는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과 모바일 등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선거운동도 반드시 공직선거법을 지켜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어 있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등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요. 부산시 선관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전담직원 및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활용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후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은 8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이 과학과 예술을 융합한 2020 아트사이언스 특별전을 오는 20일까지 개최합니다. 국립부산과학관 1층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색감을 보여주는 도자기 작품과 착시 현상을 활용한 작품 등 관람객들에게 과학과 예술의 융합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아트사이언스 특별기획전은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융합전을 기획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볼거리가 많지 않은 이때에 과학관에 오셔서 좀 창의적이고 문화예술적인 전시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시가 8일 2020년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수고한 자원봉사자를 격려했습니다. 이날 시상에는 제15회 자원봉사자의 날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에 유외조 씨, 제9회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대통령 표창에 김경수 씨, 국무총리 표창에 최선자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2020년 창원시 자원봉사왕에는 김숙자 씨가 선정되면서 제7대 자원봉사왕으로 수상했습니다. 학교 보건교사 직무 이견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진영민 위원장은 최근 보건교사의 직무인 학교환경위생관리 안내 공문이 학교로 발송됐지만 교원단체와 보건교사 측은 인력 부족과 학생 교육이 본연의 업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학교 환경위생관리 업무는 학생들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보건교사와 보건업무 담당 부서는 고유의 직무를 수행해 교육 현장의 이해 대립을 끝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제정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시작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주거, 준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정하고 부산의 경관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조망 대상을 정해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높이계획관리 운영 지침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보건소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합천군청 공무원과 공중보건의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합천군청 공무원 56살 A씨 등 2명은 지난 3월 말 보건소 간이수술실에서 공중보건의로부터 눈 및 지방 재배치와 쌍꺼풀 수술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